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액세스 2007 제7강 테이블 편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완성된 테이블에 서식을 적용하는 방법과 또 데이터 시트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에는 테이블 편집이라는 이름의 예제 파일을 열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시트를 다루는 편집 방법 중 가장 첫 번째로 이 데이터 시트에 보여지는 그 셀들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사실 이 액세스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 화면에 이 데이터 시트에서 특정 범위를 선택할 일은 많진 않습니다. 엑셀의 경우에서는 셀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 선택 영역이 적용되는 각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그냥 이렇게 셀을 선택하게 되면 필드의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커서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셀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필드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셀들만 선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개의 셀들을 같이 선택하려면 자,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지금처럼 나와주면 돼요. 이렇게 하얀색 두꺼운 십자가 모양으로 표시가 되면 그때 선택해서 원하는 만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머리글을 직접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필드의 이름, 머리글, 열 머리글이죠. 자, 이렇게 선택해서 해당 열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레코드 방향으로 왼쪽에 있는 이 머리글 영역을 클릭해서 전체 레코드를 한 번에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셀을 하나 선택을 해 놓았을 때, 자,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자, 우리가 왼쪽에 이 행 머리글, 즉, 레코드에 있는 이 레코드 머리글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레코드 전체가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또, 이번에는 컨트롤 Shift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일단, 자, 요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커서가 나타나지 않은 선택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게 되면 열 단위로 데이터가 선택이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어떤 이제 특정 셀을 선택했을 때 Shift 키를 눌러서 연속된 범위의 다른 셀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드래그를 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요. 이 선택 방법이 엑셀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떨어져 있는 다른 셀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엑셀처럼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른 셀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비연속적인 범위의 선택은 가능하지 않다. 즉, 떨어져 있는 행이나 열은 선택할 수가 없고요. 또 행과 열을 동시에 교차로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행과 열을 교차로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따로따로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택해 주었었던 이 마우스로 지정하는 방법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이 보여지는 모든 데이터를 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만약에 전체 데이터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작은 분량이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료를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 선택을 쉽게 하시려면 자, 이 행 머리글과 열 머리글 사이에 있는 전체 선택 머리글을 클릭해 주시거나 또는 메뉴 중 홈 탭에서 오른쪽 찾기 그룹에 화살표 모양 있죠? 선택을 눌러서 모두 선택하시게 되면 자, 데이터 시트의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필드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 자, 필드 이름 변경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을 할 때 이미 다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에서 만들어줄 때 디자인 보기 항목 자체 내에서 필드 이름을 변경하는 것과 또 테이블 만들기를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만들어줄 때 직접 더블 클릭해서 변경해 주는 것. 자, 그런데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디자인 보기로 화면을 변경하지 않고서도요. 지금 나와 있는 이 필드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데이터 시트 메뉴 탭에 필드 및 열 그룹을 다시 한번 열어서 이름 바꾸기를 눌러주시면 아주 손쉽게 필드의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불가능했었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쉽게 변경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했었던 이 기능들을 우리가 직접 이제 메뉴 탭이라든지 또는 이제 보기 형식 변경해서 또는 더블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었지만,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라고 해요. 자, 바로가기 메뉴를 열어서 이곳에서도 이름 바꾸기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하면 변경할 수 있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편리하다라고 싶은 방법을 선택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데이터 시트의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생일이라고 하는 필드에 글자가 다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자, 열의 너비가 좁기 때문에 다 보여지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행 높이가 모두 다 동일한데, 자, 이 행 높이도 변경할 수 있고, 열 너비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 이 열 머리글의 사이 경계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좌우로 드래그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왼쪽 버튼 눌러서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검정색으로 좌우 화살표가 됐을 때 이렇게 왼쪽 오른쪽 드래그 하게 되면 너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행 머리글의 사이 영역에다가 이렇게 좌우로 위아래죠. 위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자, 높이를 변경할 수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자, 열의 경우에는 각각의 열 크기만 따로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하게 변경이 된다라는 것이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변경하는 것 이외에도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정확한 너비값, 높이값을 입력해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선 열인 경우에는 먼저 크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열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나서 뭐 여러 개의 열을 같이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선택을 하고 나서 홈 탭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홈 탭에 레코드라는 그룹이 있어요. 자, 이 레코드 그룹에서 기타 눌러주시게 되면 열 너비가 있죠. 가장 아래쪽에 열 너비. 자, 그래서 열 너비를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 자, 넓어졌죠. 다시 한번 홈 탭에 레코드 그룹에서 기타 항목에 열 너비. 자, 표준 너비 하게 되면 자, 13.209라고 하는 원래 프로그램의 기본값 너비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시 한번 레코드 그룹의 기타 메뉴에서 열 너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자동 맞춤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값의 길이에 맞춰서 자동으로 너비가 조정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으로 맞추는 것은요, 마우스로도 할 수 있어요. 너비 이 열과 열 사이의 머리끝 영역을 드래그하지 않고 직접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 맞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더블 클릭. 자,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레코드 그룹에서 자, 기타 항목에서 행 높이를 지정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입력해 봤어요. 확인하게 되면 분명 제가 첫 번째 레코드만 선택했지만 행 높이는 어땠나요? 자, 모두 다 동일하게 변경됐었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선택을 하는 범위 지정 방법에서 선택하는 방법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자,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더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두되 이렇게 실제 적용하는 항목 중에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값으로 복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자, 열이나 또는 필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이 필드를 숨기거나 또는 숨겨진 필드를 다시 보여주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는 필드가 너무 많거나 그래서 한눈에 다 보여지지 않거나 또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필드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러 숨겨서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숨기고자 하는 필드를 먼저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자, 홈 탭에 레코드 그룹에서 자, 기타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곳에 열 숨기기가 있죠. 열 숨기기. 자, 선택해 주시면 방금 전에 우리가 선택했었던 열이 화면상에서 보여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데이터가 삭제가 됐느냐? 그건 아니죠.
삭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숨겨진 것, 단순히 눈에 보여지지만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나타나게끔 하려면 자, 홈 탭의 레코드 그룹에서 기타, 자, 열 숨기기 취소하시면 돼요. 숨기기 취소를 할 때에는 어떠한 열이 선택이 되어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숨겨져 있는 항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체크를 다시 하게 되면 곧바로 나타나집니다. 그대로 닫기 하시면 돼요. 자, 숨길 때에는 숨기고자 하는 필드를 먼저 선택해서 레코드 그룹의 기타 항목에 숨기기 하시면 되겠고, 보여지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것이 선택되어 있어도 관계없다고 했죠? 레코드 그룹에 숨기기 취소하셔서 자, 보여주고자 하는 항목을 다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기 눌러주실 수 있어요. 자, 지금 했었던 이 행 높이를 변경하거나 또 열 너비를 지정하는 것, 또 열 숨기기를 지정하는 것은 모두 다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가능하죠.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디자인 보기에서도 변경할 수 있지만 보통 생각하는 건 이거거든요. 이름을 지우고 여기다가 부서를 지우고 이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데이터를 완전 다시 구성을 하는 것이지 이동을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원하는 필드를 선택을 하시고 자, 필드 위에다 마우스 이렇게 갖다 냈을 때 자, 머리글에다 갖다 대면 되죠. 하얀색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고 좌우로 드래그하면 자, 어느 지점에 경계가 나타나죠. 그 사이에다 놓을 수 있거든요. 클릭하게 되면 아주 쉽게 필드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굳이 데이터를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필드의 순서를 얼마든지 변경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디자인 보기에서 변경할 땐 어떻게 하느냐? 자, 디자인 보기 왼쪽에 머리글 영역이 있어요. 이 머리글을 클릭해서 위아래로 드래그하게 되면 역시 필드의 순서를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 순서 변경하는 것은 어떤 때 유용하냐면 필드가 나중에 새롭게 추가가 됐을 때예요. 추가가 됐을 때 이 순서를 사이에다가 변경을 해 놓으려면 이렇게 디자인 보기 내에서 머리글을 이용하거나 또는 직접 데이터 시트 보기를 이용해서 필드의 순서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필드를 직접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엑셀에서의 열 고정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필드의 개수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한 화면상에서, 현재 작업 화면상에서 다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필드가 더 개수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스크롤 바를 눌러서 필드를 이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앞쪽에 제1, 필드 2, 필드 3, 자, 필드 3, 필드 4 이런 식으로 필드를 더 추가를 해서 저장을 시켜봤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돌아가면 아래쪽에 스크롤 막대가 생겨요. 자, 이동하게 되면 앞쪽에 있었던 필드들은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스크롤 이동을 하더라도 나는 이름이라고 하는 필드는 계속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 경우에 이름이라고 하는 필드를 고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름 필드를 선택하고 레코드 그룹에서 기타 자, 고정 눌러주시면 돼요. 고정. 자, 그러면 해당 필드가 가장 앞쪽에 보여지면서 스크롤을 이동을 해도 항상 나타나게 되죠. 항상. 자, 그리고 취소할 때에는 다시 한번 레코드 그룹에서 기타 고정 취소하시면 됩니다. 만약 첫 번째 필드가 아닌 다른 필드를 고정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레코드를 기타를 통해서 자, 두 번째 열입니다. 두 번째 열을 고정했어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필드의 순서가 바뀝니다. 첫 번째 필드로 이동하면서 고정이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해제를 하게 되면, 고정 취소를 하게 되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고정 취소를 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서 필드의 순서를 변경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시트를 다루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서식과 관련된 사항들 간단하게 몇 가지 알아볼게요. 자주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서식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 형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라는 정도 맞춤 방식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자, 맞춤의 경우에는 한 열에만, 즉 하나의 필드에만 적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즉 선택된 영역에 대해서만 필드의 맞춤 상태를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글꼴의 색상은 어떨까요? 원하는 색상 선택할 수 있는데 데이터 시트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인트통 모양의 채우기 색, 배경색이 있는데요. 자, 채우기 색상을 변경했을 때에는 자, 이렇게 첫 번째 홀수행에 대한 색상이 변경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다른 교차되는 지점의 색상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대체 채우기 배경색을 통해서 변경하실 수 있어요. 대체 채우기 변경색을 눌러주게 되면 자, 이렇게 자, 다른 나머지 행들에 대해서만 색이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보면 눈금선이 있는데요. 자, 눈금선을 변경하게 되면 자, 화면상에 자, 이렇게 표시되는 선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 글꼴 그룹의 오른쪽에 보시면 대화 상자 열어줄 수 있는 데이터 시트 서식 단추가 있거든요.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시트의 셀 효과를 볼록 효과, 자, 이게 볼록 효과입니다. 경계가 볼록하게 입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지요. 자, 오목 효과, 안쪽으로 파인 듯한 느낌의 오목 효과. 자, 기본 효과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고요. 눈금선은 가로, 세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배경색, 대체 배경색, 눈금선색, 그리고 도 있기는 하구나. 왜냐하면 꼭 보고서라는 개체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 데이터 시트, 테이블이나 쿼리 등도 직접적으로 인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간단한 서식들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들을 실습 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과제는 테이블 편집 2번 예제 파일을 열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입금 방법 필드에 자, 주문 테이블을 이용해서 하도록 했죠. 자, 우선 주문 테이블을 열어주고요. 자, 입금 방법 필드에 주소 필드를 추가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입금 방법 필드 다음이네요. 다음에 주소 필드를 추가하시오. 자, 그럼 지금 현재는 보면 입금 방법이라고 하는 필드가 가장 마지막입니다. 좀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자, 디자인 보기로 변경을 한 다음에 자, 가장 마지막 입금 방법이라는 필드의 아래쪽에다가 주소라는 필드를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주소는 당연히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주소 필드를 삭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필드 삭제하는 거 우리 예전에도 한번 본 적 있었어요. 자, 해당 필드 선택하고 디자인 탭의 행 삭제 또는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행 삭제. 자,
자, 눌러주시면 자, 만들어 주었었던 필드를 삭제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는 테이블을 저장해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이동을 한 상태였다면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도 곧바로 열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행이 아니라 열을 삭제한다라는 개념. 데이터 시트에서도 삭제라고 하는 개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꼴을 자, 홈 탭에서 변경할 수 있죠. 자, 홈 자, 고객명 필드를 선택을 해서 가운데 맞춤, 가운데로 정렬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필드와 상관없이 고객명만 가운데로 맞춤이 되는 것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단가 필드의 열 너비를, 자, 단가 필드의 열 너비를 12로 설정하고 오른쪽 맞춤하시오. 자, 열 너비를 변경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드래그를 할 수도 있었고, 오른쪽 버튼의 바로 가기 메뉴 이용할 수도 있었고요. 또는, 자, 레코드 그룹에서 기타 항목에 자, 열 너비 눌러줄 수 있었습니다. 열 너비를 12라고 입력하고 확인.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맞춤 상태를 오른쪽 맞춤할 수 있도록 자, 단가 필드 선택하고 홈 탭에서 오른쪽 맞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 맞춤이 이루어지고요. 문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왼쪽 맞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변경하고자 할 때 맞춤 방식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데이터 시트의 전체 행 높이를 16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행 높이는 뭐 우리가 꼭 전체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모두 다 동일하게 변경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레코드 그룹에서 기타 행 높이 선택하고요. 행 높이를 16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전체 행의 높이가 모두 다 16으로 변경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는요. 단가 필드를 나타나지 않도록 숨기시오 라고 했어요. 자, 단가 필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하고 레코드 그룹에서 기타 항목에 열 숨기기. 자, 단가가 보여지지 않는 모습. 자, 마지막 문제. 숨겨진 단가 필드를 다시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레코드 그룹에서 기타 항목에서 열 숨기기 취소하시면 되죠. 자, 그럼 어떤 필드가 선택되어 있는지 간에 관계없이 열 숨기기 취소 대화 상자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필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단가 필드가 화면상에 나타나는 모습 확인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다루는 실습 과제까지 모두 해결해 봤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간단히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